오늘은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그 재난 상황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특히 이 가능성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청취자님이 계신 남해군의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요. 네, 맞습니다. 재난 시의 정보 전달?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죠. 공동체 라디오는 특히 그 지역 밀착성, 이게 강점이라서요.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히 큽니다. 지역 밀착성이요? 네,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최근에 서울 관악구에서도 그 긴급고지 라디오 관련 조례 이거 만든다고 논의가 있었다면서요? 아, 네네,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하던데, 의원들이 직접 일본까지 가서 성공 사례를 배우고 왔다는 게 전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도 이런 시스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일본은 사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공동체 FM이랑 연계해서 자동기동 라디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동기동 라디오요? 아, 그게 뭔가요? 흔히 방제 라디오라고도 부르는데요. 재난이 딱 발생하면 지자체가 방송국에 요청을 해요. 그럼 특수 신호를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 꺼져 있거나 다른 채널 듣고 있던 라디오 있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툭 켜져요. 오, 자동으로요? 네. 그러면서 최대 음량으로 해당 지역 공동체 FM에 긴급 방송을 바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와, 전원이 꺼져 있어도 자동으로 켜진다니. 이거 정말 특히 어르신들이나 정보 얻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생명줄 같은 정보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실제 운영 사례가 좀 더 궁금한데요. 어떤 점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 와카나이시 같은 경우는요. 평소에는 생활 정보 같은 거 알려주는 마을 회란판 역할을 하다가요. 날씨가 안 좋다거나 하면 바로 재난방송으로 전환하는 거죠. 아, 평상시 역할도 하면서 유사시에는 바로 전환되는군요. 예. 그리고 미야기현 시오가마시 사례도 주목할 만한데요. 거기는 특히 노인분들, 그러니까 재난 취약계층에게 이 라디오를 우선적으로 보급했어요. 아, 우선 보급? 네. 그리고 그냥 기기만 준 게 아니라 글자 대신에 그림 위주로 아주 쉽게 만든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세심함도 보였고요. 매달 시험 방송도 하고요. 와, 단순히 기기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쓰실 수 있을까? 거기까지 고민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테현 이치노세키 시 사례는 정말 대단한데요. 네, 어떤 점이요? 거기는 거의 5만 대까지 보급을 했고요. 심지어 라디오 잘 안 터지는 지역, 그러니까 난청 지역, 네네. 거기에서 하려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수신 상태 점검하고 필요하면 실내 안테나나 바깥에 외부 안테나까지 설치해줬다고 합니다. 와, 5만 대 개별 방문 설치 지원까지. 이거 정말 보통 노력이 아닌데요. 그 동일본 대지진 겪고 나서 정말 절실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재원도 그 동일본 대지진 부흥기금 같은 걸 활용했다고 하고요. 또 이바라키현 다이고정은 24시간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소방본부랑 아예 협정까지 맺었더라고요. 아, 24시간 대응 체계까지. 네,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케이블 TV 망을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케이블 TV요? 라디오인데 케이블 TV 망을요? 네, 이게 FM 전파가 잘 안 닿는 도심 고층 건물이나 아니면 깊은 산간 지역 같은 곳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곳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도쿄 중앙구나 후쿠이현 스루가시 같은 곳에서는 CATV 회선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을 다시 보내주거나 아니면 아예 케이블 라디오라는 전용 단말기를 보급했어요. 아하, 전파 음영 지역을 그렇게 해소하는군요. 네,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에서는 이 방식이 기존에 있던 재난행정 무선 시스템 구축 비용의 3분의 1 이하로 가능했다고 하니까 뭐랄까 경제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거죠. 이야, 비용도 절감되고 효과도 높이고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남해 FM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 남해 FM. 남해 FM은 이미 지역 주민들하고 아주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누구보다 남해 사정을 잘 알잖아요.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주민들 상황이라든지 이게 정말 큰 자산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공동체 라디오는 평소에는 지역 소통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다가 위기 시에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 통로, 그러니까 생명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생명선이요? 네, 특히 남해군처럼 섬도 있고 해안가도 있고 또 산간 지역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지형을 가진 곳에서는 기존의 재난정보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겁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도 뭐 예를 들어서 민방위 라디오 난청 해소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정보 프로그램 제작이나 방송비 관련해서 특별 교부세 같은 국가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국비 지원 가능성도 있군요. 그럼 남해군 입장에서도 부담을 좀 덜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성을 타진해 볼 만하죠.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공동체 라디오랑 그 자동 기동 라디오 시스템이 재난 상황에서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정보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청취자님의 계신 남해군에서도 이런 시스템 도입을 좀 긍정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볼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단순히 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 이게 아니고요. 아, 기술 도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모든 주민에게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네. 그 고민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의 재난 대비를 위해서 무엇을 더 고민하고 또 행동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